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선 강사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 저희 이제 이지선 유아인문에서 기출풀이반은 총 7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진행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 기출의 경우 예전 기출하고 좀 많이 스타일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열린 문제, 그죠? 서답식 문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불안감, 그렇죠? 이거 조금만 틀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감도 많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좀 사실 열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은 열린 문제나 서답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고 정답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형식이 달라지다 보니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제가 좀 답을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 기출은 한 주에 한 회차씩만 풀 거예요. 한 회차씩만 풀 거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좀 이제 두 회씩 풀다가 너무 좀 예전 거는 모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영역별로. 그래서 한 문제씩 푸는 거랑 영역 모아놓은 거랑 이렇게 좀 섞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 그리고 저희 반은 항상 뭐 독특한 게 아니고 항상 마지막 주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주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마지막 주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예요. 사실 이제 그 대학교 수준이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일반인들이 출제한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하고 모범답안 역시 대학교 수준이 만든 모범답안과 해설을 이제 보셔야 선생님들께서 이제 불안감도 없어지시고 열린 답안이나 서답식 답안의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잖아요. 자, 그래서 뭐 N수생 선생님이든 초수생 선생님이든 간에 제가 쓴 모범 답안을 좀 자세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저도 막 연습해갖고 그죠? 이제 글쓰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저처럼 쓰시게 되는 거는 아마 이제 채점위원들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죠? 채점위원들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았던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는 안 쓰셔도요. 자,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문제도 그렇죠. 이게 문제를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나 저희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 재밌고 이제 쉽게 낼 수가 있는데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다는 것은 논문 쓰고 이제 창의적인 활동을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이제 그 전공 내용만 달달 외워서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논문을 쓰는 창의적인 능력이나 전공을 폭넓게 깊이 보는 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너무 오류가 있고 옛날처럼 뭐 단답식이라든가 객관식 골라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것도 사실 심도 있는 문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냥 문제를 내는 흉내 정도는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사회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 구성주의적인 학습자를 길러내야 되는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단답식 딱딱 찍어내는 거 그런 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좀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막 공부 상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고시문 외워야 돼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외우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 같으면 안 외워요. 막 그런 얘기도 사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외우긴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마세요. 이 말은 못 하겠는데
막 그렇게 달달 외우는 것 자체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시험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전 같은 문제를 풀어보고 예전 같은 답안을 보는 거는 공부에 거의 합격에 크게 도움이 될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반드시 필수예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는 정말 필수고, 가능하면 이런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모든 강의마다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고요. 드리는 모든 해설들은 대학교 수준이 같이 작성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대학교 수준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학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생하시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또 저와 함께 오랜 동료였던 다른 선생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심하고 만드는 거예요. 예, 진짜 맘먹고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대표로 나왔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죠, 같이 이제 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좀 많이 보십시오. 제가 사실 온라인에도 막 뿌리고 있어요. 온라인에도 막 뿌리고, 막 해설 강의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 과목은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는 아니고 마지막 주에 실전 모의고를 보는 거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기출문제 풀이지만 대학교 수준이 작성한 해설과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대학교 수준이 작성한 해설과 모범 답안을 좀 비중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틀렸는지 아직도 몰라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올해 시험에도 또 똑같은 결과가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수준이라 하면 유아교육과에 방이 있는, 그렇죠? 자꾸 무슨 겸임 교수, 뭐 강의 전담 교수, 강의 전담은 이제 그 방이 있긴 하지만 강의 전담은 그 출제위원으로 차출 안 해요. 그래서 조교수 정도는 그래도 이제 차출이 되기도 하는데, 부교수급 이상들이 이제 진짜 유아교육과에서 활약하는 그런 교수진, 파워풀한 교수진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열심히 일할 나이고요. 자, 그래서 부교수 정도면 이제 최소한 5년 이상, 그렇죠? 5년에서 한 15년? 그 정도 사이가 부교수급들이거든요. 정교수급도 이제 정교수들도 이제 출제를 하긴 하지만, 정교수급은 이제 15년 이상이니까 웬만하면 조금 약간 뒤로 빼고 뭐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수급들이 이제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보시고 해설도 보시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출제진하고 채점진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년틀의 교수들이 함께 만든 문제고요. 만든 그 모범 답안 해설 요걸 보시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립문제, 서답식 문제 내가 왜 틀렸나, 도대체 뭘 요구하는가, 어떤 답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답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둘 거예요. 연립문제, 서답식 문제 어떻게 써야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출제진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낸 건가, 왜 냈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나올 문제도. 자,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는 순서대로 한 문제씩 다 해설해요. 한 문제씩 다 해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몇 년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건 한 문제씩 풀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년 기출 해가지고 한 문제씩 풀어드린 적이 있긴 한데, 특강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최근 문제 정도, 한 6년치 뭐 이 정도, 지금 6년치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년치를 한 문제씩 풀어드리고요. 나머지는 영역별 기출문제를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그 모범 답안을 구성을 할 때 내용을 정리를 다 넣어놔요. 그래서 그냥 답만 딱 써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해설도 물론 이제 그렇지만 답만 딱 써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네모 박스 해가지고 해설해 놓은 걸 보면은 내용 정리가 이제 같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와 함께 이론 정리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기 전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3호세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문제를 막 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답도 알려드리겠지만은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답식 문제, 연립 문제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출제 의도, 그죠? 출제 의도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 연립 문제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키워드라든가 문장 구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서답식, 연립 문제 많아지는데 문장은 안 중요한 줄 알고 막 뭐 틀린 거는 뭐 이래서 틀려 X, O 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 문장이 그냥 멋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장이 중요하겠나 이제 좀 방심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장이 어느 정도 중요해요. 물론 이제 문장을 채점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문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단어들,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고 문장에 그러다 보면은 주어, 서술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거를 본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교수진들 중에는 그런 거를 이제 본다는 분이 제가 여기서 지금 너무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분들이 나는 그거 봤다, 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 모범 답안에는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 모범 답안을 보시고 그래도 이제 쓰는 연습을 지금쯤은 좀 해보실 수 있잖아요. 9월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써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답안 그 문장 구성은 조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답안 구성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첨부 파일 뭐 이런 걸로 실제 답안지 양식 이렇게 같이 항상 넣어드려요. 그리고 제 카페에도 답안지 양식이 있는데요. 논술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실제 답안지 양식에다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제 좀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인강 선생님들도 카톡이나 뭐 카페에다가 물어보시는데 예, 좋습니다. 근데 실제 답안지에다가 써가지고 저하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답안지 쓰는 방식도 막 틀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막 이렇게 잘려 나가는데, 그죠? 잘려 나가는 데다가 답 써가지고 그거 안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나가고 이러는 거에 제가 너무 자세한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 나가는 데다가 답을 막 써놓고 높은 점수 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채점자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험생 유의사항, 응시자 유의사항에 있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서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쓰는 연습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문제지에다 다 쓰고 답지 쓰는 분도 계시고 한 문제씩 옮겨 쓰는 분도 계시고 한데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한번 연습을 또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딱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실전처럼 연습해 보셔야 되고 그러는데 기출도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총평도 문제에 대해서도 해드리고 선생님들도 답 쓰신 거 보고 제가 좀 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진도를 보시면 최근 기출 2022, 2021 요 정도는 그냥 한 해에 한 주에 한 해 것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2019 출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게 좀 느끼는 문제들도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2020하고 2019 출시는 아마 좀 풀어보신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해설도 보시고. 그래서 2019 출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많이 염두에 두고 나온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어렵게 느끼셨는데 이게 이제 이 무렵에 2019 출시를 볼 무렵에 이미 앞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렇게 바뀔 거라는 지침이 명백하게 나온 다음이에요. 저 시험은.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고 시험 문제 냈고 수험생들은 그걸 알고 시험을 보셨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출시 보기 직전에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2019 출시 문제는 거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20하고 2019, 그 다음에 2019, 2018, 2017, 2016 여기까지 한 문제씩 풀어드리고요. 물론 이제
두 회치씩 풀 때는 조금 이제 설명을 빨리빨리 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영역별 기출문제를 여기 총정리를 할 거예요. 6주차에. 근데 제 생각에 여기 한 주 만에 정리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7주에 같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총정리, 개론, 신의사, 예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영역별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영역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다룬 문제도 필요하면 더 조금 한 번 더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옛날 거 이런 거 모아서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역별 기출문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만든 실전 모의고사 한 회차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OT를 제가 진행을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장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가 답 쓴 거랑 어떻게 다르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OT를 마치고요. 자, 선생님도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은 카페나 이런 데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잠시 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